QQQ가 오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QLD가 오르면 내가 방향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TQQQ가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명 처음에는 조금만 먹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 오르면 20%가 보이고 20% 오르면 50%가 보이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때부터 위험합니다. 댓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점에 팔려고 안 팔고 기다렸더니 다음날 폭락했습니다. 이 댓글이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똑같이 해봤습니다. 팔려고 했는데 하루만 더 보자. 내일 나스닥 한 번만 더 오르면 팔자. QQQ 분위기 좋으니까 QLD도 더 갈 것 같고 TQQQ는 아직 힘이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런데 다음날 계좌를 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가 찍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 그냥 어제 팔걸. 투자에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하락이 아닙니다. 기준 없이 기다린 시간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오를 때는 욕심이 기준을 밀어내고 떨어질 때는 공포가 기준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QQQ, QLD, TQQQ 투자자는 수익률보다 먼저 매수 기준과 매도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TQQQ는 더 그렇습니다. TQQQ는 오를 때는 정말 달콤합니다. 하루에 5%, 8%, 10%씩 움직이면 계좌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빠질 때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40달러에 샀는데 30달러가 되고 30달러가 20달러가 되고 20달러가 15달러가 되고 어느 날 1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멘탈을 보게 됩니다. 2022년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구간을 봤습니다. TQQQ를 40달러 부근에서 샀는데 8달러까지 빠지는 걸 봤던 사람들, 계좌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가는 걸 본 사람들, 그분들에게 TQQQ는 기회가 아니라 항몽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간에서도 누군가는 손절했고 누군가는 더 샀습니다. 차이는 바닥을 맞췄느냐가 아닙니다. 바닥을 몰라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있었느냐입니다. 저는 바닥을 몰랐습니다. 8달러가 바닥인지 6달러가 바닥인지 3달러까지 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달러에 사고 끝낸 게 아니라 30달러에도 사고 20달러에도 사고 15달러에도 사고 10달러 밑에서도 사고 8달러와 6달러 구간에서도 살 수 있게 현금을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분할 매수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진짜 본질은 멘탈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한 번에 다 사면 떨어질 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나눠서 사면 떨어질수록 할 일이 생깁니다. 고점 대비 10% 빠지면 QLD를 조금 담고 15% 빠지면 남은 현금의 절반을 쓰고 20% 이상 빠지면 QLD와 TQQQ를 나눠서 담는 식으로 미리 정해둔 사람은 공포장에서도 손이 덜 떨립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입니다. 월 100만원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60만원을 QLD로 자동 매수하고 20만원은 TQQQ로 아주 작게 가져가고 나머지 20만원은 현금으로 쌓아둡니다. 그러다가 QQQ가 고점 대비 10% 빠지면 그 현금으로 QLD를 더 삽니다. 15% 빠지면 남은 현금의 절반을 더 넣습니다. 20% 이상 빠지면 그때부터 TQQQ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씁니다. 이렇게 해야 TQQQ가 무서운 날에도 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월 100만원을 전부 TQQQ에 넣으면 상승장에서는 내가 천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 바로 알게 됩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았던 거구나. TQQQ는 전체 자산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TQQQ는 공격수입니다. QQQ가 중심을 잡고 QLD가 성장 속도를 만들고 TQQQ는 큰 조정장에서 기회를 잡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초보라면 TQQQ 비중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20%로 시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경험이 있어도 30%를 넘기면 계좌가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TQQQ 비중이 커지면 사람은 차트를 자주 봅니다. 아침에 보고 점심에 보고 밤에 보고 새벽에 깨서 또 봅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불안 확인입니다. 계좌를 키우려다가 일상이 망가지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TQQQ를 살 때 항상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가격에서 반토막이 나도 더 살 수 있는가? 10달러가 와도 버틸 수 있는가? 6달러가 와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가?
3년에서 5년 동안 계좌가 답답하게 움직여도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아니오가 나오면 그 금액은 너무 큰 겁니다. 투자는 용기로 하는 게 아니라 감당 가능한 크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사는 것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건 파는 겁니다. TQQQ가 $50가 되면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0가 됩니다. $60가 되면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0가 됩니다. $70가 되면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100 가는 거 아니야? 이 순간부터 수익은 숫자가 아니라 욕심이 됩니다. 처음 계획은 사라지고 내가 보고 싶은 가격만 보입니다. 그러다가 하루 만에 크게 빠지면 다시 후회합니다. 아, 그때 팔걸? 그래서 매도도 반드시 분할이어야 합니다. 매수만 나눌 게 아니라 매도도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TQQQ 수익률이 100%가 되면 20%를 덜어내고 200%가 되면 또 20%를 덜어내고 300% 이상에서는 원금 회수를 먼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숫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익이 나기 전에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익이 크게 난 뒤에 정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70에 전량 매도했는데 $100를 가면 후회합니다. 하지만 $70에 전량 들고 있다가 $40가 되어도 후회합니다. 분할 매도는 이 두 가지 후회를 줄여줍니다. 일부는 수익 확정하고 일부는 추세를 따라가고 일부는 다음 기회를 위한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투자는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틀려도 다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돈의 목적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팔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오를 것 같아서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팔고 나서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QQQ를 팔아서 현금으로 둘 건지, QLD로 옮길 건지, QQQ로 안정성을 높일 건지, SCHD 같은 배당 자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건지, 사업 자금이나 가족 자금으로 쓸 건지, 이 목적지가 없으면 계속 들고 있게 됩니다. 목적지가 없는 수익은 다시 시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장은 언젠가 반드시 욕심낸 사람의 수익을 다시 가져갑니다. 수익을 지키는 것도 투자입니다. 계좌 숫자가 커지는 것만 성공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내 삶을 지켜주는 구조로 바뀔 때 그때 진짜 수익입니다. TQQQ로 500%, 600% 수익을 만든 사람도 마지막 매도 버튼을 누를 때 손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40에서 시작했던 기억, $20 밑에서 불안했던 밤, $10 아래에서 이거 맞나 싶었던 순간, $6 구간에서 이를 악물고 눌렀던 기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한 구간을 넘겼다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더 오를 것 같은데라는 말은 끝이 없습니다. 그 말을 따라가면 영원히 못 팝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장이 꺾이면 수익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여기서 예상 질문이 나올 겁니다. 지금 TQQQ 들어가도 늦지 않았나요? 저는 늦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들어갔는데 20% 빠지면 더 살 수 있나요? 30% 빠지면 버틸 수 있나요? 그 답이 없다면 지금 가격이 싼지 비싼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익이 났는데 팔아야 하나요? 전량 매도와 전량 보유로 보지 마세요. 일부 수익 실현, 일부 보유, 일부 현금화로 나눠야 합니다. QLD와 TQQQ 중 뭐가 더 좋나요? 더 강한 상품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품이 좋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QLD가 훨씬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TQQQ는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폭락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락장이 온 다음에 생각하면 늦습니다. 지금 미리 적어야 합니다. QQQ가 고점 대비 10% 빠지면 얼마를 살지, 15% 빠지면 얼마를 넣을지, 20% 이상 빠지면 TQQQ 비중을 어디까지 늘릴지, 이걸 미리 적어둔 사람만 폭락장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뉴스 보고 흔들리고, 댓글 보고 흔들리고, 계좌 보고 무너집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QQQ는 방향입니다. QLD는 속도입니다. TQQQ는 기회이자 위험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은 마음으로 들고 가면 안 됩니다. QQQ는 오래 들고 갈 중심이 될 수 있고, QLD는 성장 자산의 핵심이 될 수 있고, TQQQ는 큰 조정장에서만 강하게 쓰는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기는 강력하지만 계속 손에 들고 흔들면 결국 내가 다칩니다. 투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깁니다. 고점에 못 팔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폭락장에서 못 샀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끝나는 순간은 기준 없이 사고, 기준 없이 팔고, 후회만 반복할 때입니다.
오늘 당장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 계좌에서 QQQ, QLD, TQQQ 비중을 숫자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세 가지를 정하세요. 어디서 더 살 것인가? 어디서 줄일 것인가? 판도는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수익이 나도 불안하고 손실이 나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한 구간이 되고 상승장은 흥분이 아니라 수익을 지키는 구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질문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TQQQ를 사도 되는지, QLD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 QQQ만으로 충분한지, 수익이 났을 때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폭락장이 오면 현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아서 QQQ, QLD, TQQQ 투자자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큰 손실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 하나가 앞으로 5년의 계좌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